52주 최고가랑 비교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난 인공지능 주식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은 이거 위험 신호다. 피해야 할 주식 목록에 바로 올리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 엄청난 반등을 위한 뭐랄까 제도의 약의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사운드 하운드 AI입니다. 한때는 그 기술업계의 거인 엔비디아의 투자를 받으면서 엄청 화려하게 주목받았다가 엔비디아가 지분을 다 팔았다는 소식 하나에 그냥 그대로 추락해버렸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회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단순한 음성인식 회사가 아니라 에이전트 AI라는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거든요. 과연 이 사운드 하운드가 거인의 그늘을 벗어나서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을지, 그들의 기술적인 야망과 2026 반등 시나리오의 근거를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사실 엔비디아의 투자는 시장에서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들이 투자했다는 건 그 기술의 잠재력을 인정했다 뭐 이런 뜻이니까요. 그러니 그들이 떠났을 때 투자자들이 좀 패닉에 빠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질문이 생겨나는 거죠. 엔비디아가 떠난 이 회사에 과연 시장이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정말로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이요. 좋습니다. 그럼 그 무언가가 뭔지 한번 찾아보죠. 보니까 시작은 의외로 음악 검색 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정체성은 음성 AI 플랫폼으로 전환하면서 드러났죠.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이 스피치 투 미닝, 그러니까 음성을 의미로 바꾸는 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딥 미닝 언더스탠딩, 깊은 의미 이해 기술도 함께요. 이 두 가지가 이 회사의 기술적인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음성을 의미로 바꾼다는 말이 조금 모호하게 들리거든요. 요즘 스마트폰 비서들도 제가 근처 맛집 찾아줘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사운드하운드의 기술이 우리가 매일 쓰는 시리나 구글 어시스턴트랑 근본적인 다른 점이 뭘까요? 그냥 좀 더 멋진 마케팅 용어는 아닐까요? 그거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과정의 생략에 있어요. 대부분의 음성 비서는 음성, 텍스트, 의미 분석 이렇게 3단계를 거칩니다. 일단 글자로 바꾸고 그걸 분석하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한 말을 일단 글자로 바꾸고 그 글자를 분석해서 의도를 파악하죠. 하지만 사운드하운드는 음성, 의미로 바로 넘어가는 2단계 방식을 추구합니다. 사람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 목소리의 억양, 속도, 단어 사이의 미묘한 간격 같은 것들을 통해서요. 텍스트 변환 없이 곧바로 의도를 파악하려는 시도죠. 그러니까 중간에 텍스트로 바꾸는 단계를 그냥 건너뛴다는 거군요. 근데 그게 실제 사용 환경에서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자동차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자는 스크린을 보거나 긴 명령어를 기다릴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위험하죠. 여기 너무 더운데 창문 열고 에어컨은 2단으로 해줘처럼 여러 요구가 섞인 복잡하고 자연스러운 말을 AI가 즉각적으로 그리고 한 번에 알아들어야 해요. 여기서 0.5초의 지연이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같은 반응은 좀 치명적일 수 있죠. 바로 이 즉각성과 정확성 덕분에 사운드하운드가 초기에 자동차나 레스토랑 드라이브스루 같은 속도가 생명인 시장을 파고들 수 있었던 겁니다. 속도와 맥락이 중요한 특정 분야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였다는 거군요. 하지만 그 정도만으로는 엔비디아의 빈자리를 채울 거대한 성장 동력이 되기엔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였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사운드하운드의 가장 큰 승부수가 등장합니다. 작년에 아멜리아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회사의 운명을 건 거대한 방향 전환을 시도하죠. 이건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시도였습니다. 아멜리아 인수. 저도 그 소식 들었어요. 대화형 AI, 그러니까 챗봇 같은 걸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기존 사운드하운드 기술이랑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 건가요? 단순히 그냥 더 똑똑한 음성 비서를 만드는 것, 그 이상이 있어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더 똑똑한 비서를 넘어서 일을 대신해주는 직원을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이걸 이해하기 쉬운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보험사에 전화한 고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하실이 침수돼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인수 전의 사운드하운드 기술은 이 말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듣고 텍스트로 기록하는 아주 유능한 속기사 역할을 할 수 있었죠. 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빠르고 정확한 받아쓰기 능력이군요. 하지만 아멜리아의 기술이 더해지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 벌어집니다. 새로운 AI는 고객의 목소리에 담긴 다급함과 불안감을 감지해요. 그리고 단순히 말을 받아 적는 대신 정말 힘든 상황이시군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즉시 긴급 보험 처리 부서로 연결해드리면서 고객님의 보험 증서 정보를 화면에 띄워놓겠습니다. 이렇게 응대하는 겁니다. 와. 속기사가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고 공감하면서 실제 문제 해결 절차까지 수행하는 노련한 가상 직원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운드하운드와 아멜리아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아, 그건 정말 강력한 차이네요. 단순 정보 입력에서 문제 해결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요즘 에이전트 AI라는 말을 너도 나도 쓰고 있잖아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들도 AI 에이전트 만든다고 발표하고 있죠. 사운드하운드가 말하는 게 이런 거대 기업들의 비전과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거죠? 그냥 유행어에 편승하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 경쟁 구도 때문에 사운드하운드의 전력이 더 흥미로워집니다. 그들의 차별점은 딱 하나, 음성 우선 접근법이에요.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텍스트 기반의 챗봇이나 앱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음성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거든요. 아, 음성은 부가 기능 같은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사운드하운드는 태생부터 모든 것을 음성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AI 에이전트에게 복잡한 일을 시키면 가장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방법이 결국 목소리가 될 거라는데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죠. 굉장히 대담한 베팅이네요. 만약에 그들의 예상이 틀리면 어떡하죠? 우리가 결국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거나 키보드로 명령 내리는 방식을 더 선호하게 된다면 사운드하운드가 수십 년간 쌓아온 그 음성 우선이라는 핵심 경쟁력이 무의미해지는 것 아닌가요? 그게 이 회사가 가진 가장 큰 리스크겠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투자의 핵심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베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죠. 이번 주말 부산 여행 계획 좀 짜죠. 금요일 저녁 KTX 왕복으로 예약하고 해운대 근처에 평점 4.5 이상인 20만 원 이하 호텔로 2박 예약해줘. 이런 복잡한 다단계 업무를 상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복잡하네요. 이걸 키보드로 다 입력하는 것과 그냥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말로 툭 던지는 것, 어떤 방식의 마찰이 더 적을까요? 사운드하운드는 미래의 AI 상호작용은 후자의 형태가 될 거라고 믿고 그 미래에 회사의 운명을 걸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인 비전과 그에 따르는 위험까지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이야기가 실제 돈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 거대한 전환이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이 비전이 정말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 부분을 확인해야죠. 숫자를 보면 꽤 흥미로운 신호들이 보입니다. 올해 첫 9개월 동안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고요. 가장 최근 분기만 봐도 68% 성장했습니다. 68% 성장이요? 대단하네요. 하지만 기술기업, 특히 아직 수익을 못 내는 기업의 고성장은 때로 출혈 성장인 경우가 많잖아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써서 매출만 부풀리는 거죠. 이 성장이 지속 가능하다고 볼 수 있나요?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이익은 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매출 성장률보다 더 눈여겨봐야 할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사가 EBITDA 흑자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EBITDA라는 게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를 빼기 전에 영업이익인데 보통 성장 초기 기업의 핵심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쓰이거든요. 네, 그렇죠. 회사 측에서는 매출 목표 상단을 달성하면 바로 이번 4분기에 EBITDA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자신하고 있죠. 이건 정말 엄청난 이정표가 될 겁니다. 적자 기업이 드디어 현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는 그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표는 총이익률이에요. 이익률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건 단순히 매출만 늘리는 게 아니라 판매하는 서비스 자체가 더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더 고도화된 아멜리아 플랫폼으로 고객들을 이전시키면서 이익률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속 가능한 성장의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음악 검색 앱에서 시작해서 음성 AI로, 그리고 이제는 가상 직원을 만드는 에이전트 AI로 끊임없이 변신해온 회사가 있습니다. 음성이 미래 AI의 핵심이 될 거라는 대담한 도박을 했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음성 우선이라는 뚜렷한 차별점을 내세웠죠. 그리고 마침내 그 기술적 비전이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흑자 전환의 문턱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 왜 2026 반등 시나리오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탈로 인한 충격은 단기적인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었지만 회사의 근본적인 사업 모델은 오히려 더 강력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 회사가 내년에도 지금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흑자 구조를 만들고 AI 에이전트 시장을 성공적으로 선점해 나간다면 2020년쯤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하락은 회사의 장기적인 펀더멘탈보다는 단기적인 투자 심리 변화에 더 크게 좌우되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만약이라는 변수가 남아있지만요. 투자는 언제나 그 만약의 확률을 따져보는 과정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후광을 잃고 시장이 외면을 받았던 주식. 그 안에서 음악 인식, 음성 AI를 거쳐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 일하는 가상 직원 시대를 열고자 하는 회사의 야심찬 여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사운드하운드의 사례는 단순히 한 기업의 흥망성쇠를 넘어서 기술 패러다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창과 같습니다. 그들은 AI의 미래가 결국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자연스러운 소통 방식, 바로 목소리에 있다고 믿고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 단순히 우리의 질문에 답변하는 걸 넘어서 우리를 위해 복잡한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AI에게 일을 시키게 될까요? 키보드로 장문의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일까요? 아니면 마치 동료에게 말하듯 목소리로 대화하며 지시하는 방식일까요? 어쩌면 AI 시대의 진정한 혁신은 우리가 매일 쓰는 키보드가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